안녕하세요. 이제 또 여섯 번째 시간 또 계속해서 비행선을 같이 또 계속해서 타임랩스 형식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또 계속해서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펠러 형태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제가 이건 스샷을 찍어놓고 이제 플랜에 대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살려보시면 철물 구조가 대략 12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24프레임 맞춰주시면 24개로 맞춰주시면 딱 맞게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제 형태를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폴리곤으로요. 조금 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잘 잡아주시고요. 3번 모드 눌러가면서 이제 스무스 줬을 때 이런 형태 나온다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모자란 부분 이렇게 세그멘트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형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다 되고 나면 이제 사이드 쪽에서 한 선 선택해서 그 부분만 폴리트 커브 해서 변환해서 또 돌려주면 되겠죠. 커다란 형태는 이제 그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이제 큰 형태 끝났고요. 네, 뭐 모자란 부분 세그먼트 추가해 주시고 추가해서 이제 스무스 잡아주시고 각 잡아줍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철물 구조가 이거 아마 12개일 겁니다. 12개. 그래서 제가 초반에 24개를 잡았던 거예요. 폴리투 컨버트 엣지해서 커브로 바꿔준 그 하나를 가지고 현재 또 프로파일 커브 만들고 서피스 익스트루드 해서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늘 해오던 과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줍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서 돌려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다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모자란 부분 이제 각 좀 잡아주고요. 인서트 넛해서 좀 더 각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거 하나 됐으면 이걸 피벗 위치 바꿔가지고 이제 복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네, 12개 나오는 거 뭐 30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도로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실수를 하죠. 원래 이제 인스턴스 카피하면 다 똑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인스턴스를 안 해서 그걸 다시 돌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페셜 해서 인스턴스 Z축 기준으로 해서 30도 해주고 11개 정도 해주면 네 이것도 이제 실수를 해요. 애초에 이제 12개를 해주면 11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하나만 복사가 된 거죠. 다시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인스턴스 넘버 오브 카피를 11개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 철문 구조물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사실 이제 다 변환해 주는 거죠. 변환해 주거나 지금 이제 사이드를 만드는 과정이네요. 닫혀져 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닫혀져 있는 커브는 익스트루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윗부분을 디태치로 해서 이제 뚫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디테일 추가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커브 다시 복사해서 또 맞춰주시고요. 쭉쭉 나갑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그쵸? 이것도 익스트루드. 하지만 지금 또 실수를 한 게 저렇게 하나로 하게 되면 디테일을 추가를 할 수가 없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이제 그런 각각에 들어있는 가로 프레임들의 이제 디테일을 좀 추가하려고요. 프로파일 커브를 새로 하나씩 복사해서 다시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려주고 방향을 좀 돌려줘야 그 방향성을 좀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좀 수고스럽지만 프로파일 커브를 따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케일 주시고 방향 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편집이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로 풀으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저걸 굳이 안 만들어도 됐는데 앞쪽 두 개요.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요. 아마 나중에 지우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저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저런 구조물 앞쪽에 붙은 거 그걸 먼저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위치 파악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이제 삼각형 끌 겁니다 아마. 지금 요쪽 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후녹음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했는데 좀 휘어져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그냥 스무스 안 된 상태에서 네, 다시 커브로 변화해 준 다음 이거를 이제 또 저 프로파일 커브에도 대입을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지워주시고 이제 저걸 또 복사해서 또 프로파일 커브로 또 적용해서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방향 맞춰주시고요. 뭐 크기라든가 굵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패스 커브도 이제 적당히 위치 맞춰주시고요. 또 방향 돌려주고 하면서 이제 얼추 맞춤 잘 떨어지게 이제 모델링 해줍니다. 되다 싶으면 이제 저걸 컨버트해서 컨버트하기 전에 이제 세그먼트 모자니까요. 좀 더 리빌드 서피스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 정도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아마. 그죠? 리빌드 하죠? 8개니까 8, 4. 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하나가 더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컨버트 투 폴리 해줍니다. 컨트롤 포인트 하면 저 보이는 그대로 버텍스 생기거든요. 현재 이 상태가 이제 폴리곤 상태고요. 필요 없는 이제 그거 지워주시고 서피스 지워주시고 좌우 미러해서 이제 컴바인 하신 다음 센터 피부 맞춰주시고 복사 똑같이 해줍니다. 그렇죠?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되니까요. 지금 계산 중인 것 같네요. 네, 6개에서 이렇게 계산이 잘못되긴 했지만 뭐 60다니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하나 더 있죠, 저쪽에 가로 쪽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령입니다, 요령.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스턴스 쓸 거냐 미러를 할 거냐 이런 거 판단해서 하다 보면 점점점 요령이 쌓입니다. 현재는 이제 서피스를 이제 전부 다 폴리곤을 변환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다 지금 가로 쪽도 이제 변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서피스 필요 없죠? 이제 커브도 필요 없죠, 이제.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도 똑같죠? 지금 이제 하나가 완성됐으니까 더 뒤쪽에 있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겠죠. 지금 그 나름대로의 이제 철저한 계산을 의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해서 저렇게 이제 지워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편하신 방법을 쓰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쪽에 붙는 그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이네요. 익스트루드 해주시고요. 이제 배별 잡겠죠? 안쪽 면은 굳이 안 보이니까 남겨둘 필요 없고요. 엣지 이제 각이 줄 부분 잡아주고 배별해 줍니다. 세그먼트 2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또 완성이 되죠. 이거 똑같죠? 똑같이 복사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잘 만드신 다음에 복사해 주면 되죠. 지금 이제 같은 회색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저걸 나중에 제가 노란색 쉐이드를 하나 추가를 해요. 그래서 좀 나중에 보이는 방향으로 잘 보이게 해놓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 지금 노란색 쉐이드를 이제 추가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잘 보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쪽 가로프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될 대각선 선 이제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선 스플리트 해주고 선 또 뽑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 똑같은 과정이죠. 앞쪽에서 제가 거의 이번이 거의 6번째 강의 같은데 이 기초 강의는요. 좀 지겨우시죠? 모델링이 좀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프로파일 커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또 FS에서 똑같이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아까 똑같은 과정이죠. 또 똑같이 아마 리빌드 또 해줄 겁니다. 아마 방향 먼저 맞춰주시고요. 이제 또 똑같이 리빌드 하겠죠. 네, 그렇네요. 컨버트 이제 폴리해서 다시 폴리곤 변환시키고 이제 필요 없는 서피스 지워주시고요. 폴리곤만 이제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위치 맞춰주고요. 또 피벗 중심축 그리고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복사해줍니다. 그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밀도감이 또 있어 보이죠. 또 하나씩 완성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삼각형 부분 하나 복사 듀플리케이트 페이스해서 복사해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삼각형만 남기고요. 약간 올려주시고 이제 이거 익스트루드 하겠죠. 그 전에 이제 약간의 곡선이 지는 면이다 보니까 선을 또 추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쵸? 익스트루드 할 수 있게 이제 지금 엣지 잡고 있습니다. 엣지 잡는데 저쪽 부분이 뭔가 좀 거슬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아마 저 부분 제가 지우고 새로 만들 거예요 아마. 네, 이상하게 안 붙더라고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울 겁니다 아마. 지우고 다시 네, 스플릿해서 딱 붙여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베벨 잡고요. 엣지 베벨 3개 세그먼트 2개 네, 좀 줄여주시고 스무스 줘보면 크게 문제 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노란색 쉐이더 추가해주고 똑같이 복사해줍니다. 네, 이러니까 되게 쉽죠. 필요 없는 엣지 지워주시고요. 그 뒷부분도 약간 지그재그가 되게 저것보다 좀 작았던 걸 기억합니다. 네, 하나 만들고 돌려주면 끝나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한 과정이 되게 많아요. 똑같죠? 베벨 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약간 한 몇 도 15도 정도 꺾여 있어요. 돌로 돌아가져 있어요. 돌려주시고 똑같이 복사해주면 됩니다. 똑같이요. 네, 그림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죠. 큰 형태가 나왔어요. 또 날개 부분에. 이제 뒷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 이제 그림 보면서 각도 맞춰주시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컴바인 해주고 이제 삐져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컴바인 해주고 이제 라텍스 적용해 줍니다. 라텍스 적용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스케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삐져나오지만 않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스케일 늘려주시면 크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뒤쪽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는 부분 이제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뭐 적당히 뭐 맞춰주시면 돼요.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해주고 이제 엣지 잡는다고 이제 베벨 주겠죠. 그리고 이제 길게 되는 부분 여기도 좀 더 늘려주고 있네요. 히스토리 날려주시고요. 네, 뭐 또 실린다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복사해주고 이제 저거 축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그 축은 락 된다라는 걸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걸 꼭 이용해 주세요. 지금도 락 해서 한쪽 축은 이제 Z축만 이제 잠가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스케일 늘려주는 거죠. 이것도 똑같고요. 배별 주시고 이제 끝냅니다. 간단하죠, 이건. 전반적인 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 되는 부분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또 그냥 폴리곤 간단하게 플랜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큰 형태 따줍니다. 그냥 익스트루드 명령 이용하셔가지고요. 계속 익스트루드 해가면서 이제 크게 그려줍니다. 일단 뭐 대단한 부분이 아니죠. 대단한 테크닉도 아니고요. 그냥 반복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프로펠러가 내각이긴 하지만 하나 만들어서 중심축 잡아주고 똑같이 인스턴스 카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큰 형태 잡아보면서요. 엣지가 될 부분, 배별 잡을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큰 형태가 나왔고요. 이제 또 가운데 들어간 부분, 저 부분, 뭐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어줘도 되고 안 이어줘도 되는데 저는 그때 이어줘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굳이 이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서 면 하나 더 구성했네요. 그쵸. 저 부분 좀 저쯤에서 마무리 좀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네, 또 마무리 지어줍니다. 계속해서 안쪽을 채워갈 겁니다 아마. 안쪽 프레임도 뭐 쉽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스냅 이용해서 붙여주시고요. 근데 저런 부분 필요 없으니까 콜랩스 명령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아마. 네, 익스트루드 하죠. 뭔가 면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뒤집어진 거 리버스 해주시고요. 이제 엣지 잡습니다. 베벨.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죠. 잘 잡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스무스를 걸었을 때 면이 깨지지 않겠죠. 최대한 한 방에 갈 수 있게 꼼꼼하게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어질 부분 네, 다 선택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벨이 안 될 부분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니까 선택 해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런 부분 이제 베벨 잡혀야겠죠. 다 선택해서 베벨 명령을 줄 겁니다. 야, 그쵸? 굉장히 꼼꼼하게 선택을 하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베벨 좋네요. 다행히 한 방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두 개 주시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지워주거나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스무스 때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사실 저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수정할 겁니다. 약간 UV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삼각형 안 만드시는 게 좋죠. 삼각형 만들더라도 옆쪽에 완충한 엣지들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그게 밀리지는 않아요. 밀린다는 표현을 제가 처음 썼는데 아마 밀린다는 표현은 아마 텍스처하면서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안쪽 면 이제 채워주고 있네요. 안쪽 면. 뭐 간단하죠 저건. 쉽게 땡기시면 됩니다. 라틱스 이용하네요.
라텍스 이용해서 하나씩 당겨 주시면 되고요. 크게 잡습니다. 두 개라니까 모자라서 지금 세 개로 다시 하고 있네요. 네.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프로펠러도 이제 거의 완성이 됐네요. 이제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컴바인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디포머에 있는 트위스트일 겁니다, 아마. 이제 대충 위치는 맞춰주고 있죠. 트위스트 명령을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스타트 포인트라든가 이거 약간 휘어준 상태에서 복사 같이 해주시면, 그쵸? 이렇게 프로펠러 모양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3개월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제 구독자가 이제 어느덧 100명이 넘었네요. 아직은 많이 모자란 강의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하니 힘도 나고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해서 좋은 강의를 만들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